어두운 밤, 하늘을 올려다본 적 있으신가요?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죠.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저 멀리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지 않나요?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다면 왜 밤하늘은 환한 대낮처럼 밝지 않을까요? 마치 온 하늘이 태양처럼 빛나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이상하고도 깊은 질문은 19세기 독일의 천문학자 하이리 올베르스의 이름을 따서 올베르스의 역설이라고 불립니다. 올베르스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주가 무한히 크고 그 안에 별들이 비교적 균일하게 퍼져 있다면 우리가 어느 방향을 보든 시선 끝에는 반드시 별이 있어야 한다고요. 마치 울창한 숲속에 서 있을 때 어느 방향을 봐도 나무 기둥이 가로막히는 것처럼요. 밤하늘도 별들의 표면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보는 밤하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별과 별 사이에는 시륵 같은 어둠이 존재하죠.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사실 올베르스 이전에도 몇몇 사상가와 천문학자들이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나 에드먼드 헨리 같은 인물들이죠. 그들은 왜 무한한 우주의 별빛이 밤하늘을 가득 채우지 못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던 거죠. 초기 과학자들은 이 역설을 풀기 위해 여러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그럴듯했던 설명 중 하나는 우주 공간의 먼지였습니다. 별빛이 지구로 오는 먼 길 동안 중간에 있는 우주 먼지나 가스구름에 흡수되어 약해진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 설명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별빛을 흡수하면 그 에너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지 자체가 뜨거워져서 다시 빛을 내뿜게 되죠. 결국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먼지 구름 역시 별 표면만큼 밝게 빛나야 합니다. 흡수 가설은 역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2형세기가 되었습니다. 물리학과 천문학에 혁명적인 변화가 찾아왔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중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망원경 중 하나를 사용했죠. 허블은 멀리 있는 은하들을 관측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풍선 표면에 점을 찍고 바람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풍선이 팽창하면 점들 사이의 거리가 서로 멀어지죠. 어느 점을 기준으로 보든 다른 점들이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허블의 발견은 우주가 정적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생각을 뒤엎었습니다. 우주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이 우주 팽창이라는 개념이 바로 올베르스의 역설을 푸는 열쇠였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면 멀리 있는 별에서 출발한 빛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빛은 파동의 형태로 이동하는데 광원이 멀어지면 이 파장이 길게 늘어집니다. 마치 멀어지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낮게 들리는 것처럼요. 빛의 파장이 길어지면 스펙트럼 상에서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를 적색편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빛의 파장이 길어지면 그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붉은 빛은 푸른빛보다 에너지가 낮거든요. 아주 멀리 있는 별이나 은하에서 오는 빛은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그 파장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가시광선 영역을 넘어 적외선이나 전파 영역까지 이동하기도 하죠. 즉, 아주 먼 곳의 별빛은 우리 눈에 도달할 때쯤에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잃어버려서 매우 희미하거나 아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밤하늘이 어두운 또 다른 중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다는 점입니다. 현대 우주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대폭발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빛의 속도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138억 광년보다 더 멀리 있는 곳에서 오는 빛은 아직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시간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올베르스가 가정했던 것처럼 무한하고 영원한 우주가 아니라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시작점이 있으며 그 나이가 유한합니다. 이것이 밤하늘이 어두운 이유에 대한 현대 과학의 설명입니다. 정리해보면 밤하늘이 어두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주 팽창으로 인한 적색편이 현상으로 먼 별빛의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주의 나이가 유한하여 아주 먼 곳의 빛은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올베르스의 역설은 단순한 질문처럼 보였지만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역설은 우주가 정적이고 불변한다는 고전적인 관념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었고
결국 우주가 팽창하고 진화한다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탄생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흥미롭습니다. 수세기 동안 인류는 밤하늘의 어둠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죠. 때로는 가장 명백해 보이는 현상 속에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과학의 역사는 이처럼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의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여겨졌던 것들이 새로운 관측 기술의 발달과 혁신적인 이론의 등장을 통해 점차 그 베일을 벗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과학적 지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자세입니다. 왜 그럴까? 라는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의 지식이나 믿음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증거와 이론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과학적 사고는 정답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언제든 자신의 생각을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태도입니다. 월베르스의 역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저 광활한 우주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무수한 신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밤하늘을 볼 때마다 그 어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빛의 부재가 아니라 우주의 팽창과 역사, 그리고 유한성을 말해주는 깊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 속 작은 행성에서 끊임없이 우주의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올베르스의 질문을 다시 떠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밤하늘의 어둠 속에서 우주의 경이로움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